이해찬 대표가 대신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당에서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금 국민들이 어느 쪽에 비판을 하고 있는지는 아는 시점이 됐다는 거 아닐까요? 모를 수가 없겠죠. 특히 여론의 동향, 여론조사의 추이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볼 겁니다. 예. 그리고 일단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또 여론의 어떤 그 변화를 확인한 후에 다음 주 중에 또 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송구스럽다는 입장 표현한 거는 어찌 보면은 뭐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즉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그 후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건 아니고 특히 지금 물론 정부와 여당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은 고려해야 됩니다만 정부가 여당은 아니고 여당이 또 정부는 아니거든요. 예. 지금 이해찬 대표의 이야기는 현재 이 조국 후보자 이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좀 민심이 좀 흔들리고 있다. 지지층도 동요하고 있다. 이런 그런 배경 하에서 내놓은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그 외에 이제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서 뭔가 논의를 했거나 결정을 했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예.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해찬 대표. 조국 후보자한테 진솔하게 지금 사과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했는데 조 후보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 사과를 안 할까요? 자, 이겁니다. 자, 사과라는 건 네. 사실은 굉장히 효과를 봐야 돼요. 내가 한 번 사과했을 때 효과가 없으면 그 사과는 두 번 했을 때 사실 두 번, 세 번 거듭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과라는 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시기와 내용. 얼만큼 진솔하게 사과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언제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럴 겁니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사과를 하게 되면 청문회 내에서 사실은 사과를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청문회에서 사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일 텐데 해명하는 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또 공격적으로 이건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거 선을 그으면서 예.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또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일 거거든요. 지금 이해찬 대표도 지금 사과하라라는 내용보다는 청문회에서 좀 더 낮은 자세를 임하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사실은 받아들여야지 지금 당장 사과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지소미아하고 조국 후보자를 연계해서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조국 사태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 악화를 덮기 위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 것 아닙니까? 굳이 앞당겨서 지소미아 파기를 어제 발표한 것만 봐도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측근 장관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쏟아지는 당장의 비난 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지소미아라는 안보 포기, 그걸 벌인 겁니다. 정말 조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조국을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참으로 이 양반들이 국익과 정략적 이해를 혼동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저차원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그분들의 머릿속엔 늘 정략만 들어있는가 하는 제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김광삼 변호사님 여기서 특이한 점은 부정평가가 무려 6%포인트나 올랐다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건 아마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그런 부정적 여론이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조국 후보자 자체가 현 정권의 이제 상징성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수 공격하는 것 자체도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를 한 몸으로 보는 거예요. 동일시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조국 후보자를 낙마를 시키면 이건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의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권의 입장에서 저렇게 이제 총력을 다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의혹 자체가 뭐 거짓인지 가짜뉴스인지 진짜인지를 떠나서 계속 의혹이 모든 언론을 통해서 이게 생산이 되면 결국 국민은 그에 영향을 받을 수 없고 이게 마치 세뇌처럼 머릿속에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여론이 좀 굉장히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저도 이제 주위를 보면 굉장히 우호적이었다가도 우호적에서 반대로 돌아선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6%라는 이게
데드크루스를 지나서 부정평가 좀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여기서 왜 조국 후보자하고 연결시키냐면은 부정평가 이후에 인사 문제가 처음으로 상위권으로 올라왔다. 이게 조국 후보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정평가에서 사실은 부동의 1위가 경제 문제예요. 예. 그건 부정평가에서 언제나 뭐 높았든 안 높았든 가장 큰 이유를 경제 문제라고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사 문제예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에서 사실 올라선 적이 없어요. 거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인사 문제는 야당이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도 부정평가의 결정적인 어떤 순위는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셨듯이 인사 문제가 지금 굉장히 높은 순위로 지금 올라왔다. 근데 아마도 다음 주,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주 초에 여론조사에서는 더 많이 반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오늘 발표된 것도 사실은 2, 3일 전부터 계속 지금 조사를 한 건데 예. 아시다시피 주 초보다 주 중반,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단독 기사, 굉장히 심화된 기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을 거쳐서 월요일 날 인사 문제가 어떻게 부정평가에 나오느냐 예. 이것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기류의 변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확언을 했습니다.